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오늘 장 종료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 좀 변동폭이 심했죠. 아침에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다가 밑으로 막 3, 4% 막 빠졌다가 근데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빠지고 오르면은 오르고 이렇게 변동폭이 컸습니다. 대장 테마 이런 거는 쿠팡이었죠. 쿠팡 테마가 대장 테마로 올랐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조정을 하려고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메인 뉴스에서도 공매도 관련해서 자꾸 뉴스를 띄우고 있고, 만약에 공매도가 좀 금지되거나 확실하게 좀 신고를 하고 공매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매도가 그냥 정상적으로 기존대로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적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오 기업 쪽 이런 그 실적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9만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반도체 쪽에서는 품귀 현상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어제 LG전자에서 그 핸드폰 롤러블 폰을 그 발표를 하면서 그거랑 엮여서 같이 롤러블 관련주도 올랐고, 그 다음에 올레드 관련주, OLED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장비군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흑자 기업들을 좀 그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뭐 흑자 적자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흑자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락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강 ILI인데, 이거는 수소 충전 소형 고압 밸브를 만드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이 작아요. 매출이 작지만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눌려가지고 저는 조금 높게 5일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00원 정도의 매수 지금 돼 있는데 조금 마이너스 난 상태죠. 5일선이 조금 좀 높게 잡았네요. 제가 5일선 거의 터치할 쯤 해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장대 양봉 다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잡아먹지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난 상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은 흑자 기업들은 좀 살만해요. 그래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눌렸는데 거래량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량 비슷하게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월봉으로는 전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소차 말고도 전기차 이런 것들 그 커넥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게 많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충전소가 전국에 몇 개 없지만 그 고압을 이겨내는 그 끝부분 그게 폭발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조금 흑자 기업이고 아직 차트로서는 우상향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우선은 5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리면 11선까지 밀리겠죠. 하지만 11선까지 밀리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아직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아트라스 BX. 이 종목은 좀 할 말이 많아요.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 쳤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5일선 터치하면서 이제 조금 반등하고 종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주봉 월봉까지 보겠습니다. 월봉상에서 이명박 대통령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테마라고 해서 아트라스 BX
그때 당시에 조금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은 못 냈어요. 제가 대선 테마에는 좀 쫄보라서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월봉상으로는. 그래서 무너질 듯 하면서 다시 한번 120월선을 터치하면서 반등하고 신고가를 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와서 신고가를 작성을 하고 오늘 밀린 모습이고, 이것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고, 배터리 관련해서 아트라스 BX 다 아시죠? 자동차에는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해질 배터리 말고 전기 배터리도 이제 개발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동차 전기 배터리로 상용화가 된다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조정 국면이지만 밑에 6만원짜리만 안 깨진다면 조금 홀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프리엠스. 프리엠스는 건설 장비 주죠. 그래서 오늘 빠진 이유가 자사주 50만 주를 매도한다고 공시를 때렸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종가로 999억인데 21선을 깨버렸네요. 21선을 깨면 저 밑에 61선이 있습니다. 11,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1,400원. 주봉을 보면 주봉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5주선에 딱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월봉은 둥 떠 있죠. 신고가 돌파하고 그러면 이 전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 차트 때 16년 이때 한번 슈팅이 나오고 밑으로 빠질 때 장대 양봉 2개 슈팅 나오고 밑으로 쭉 슈팅 나오고 밑으로 2달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쭉 빠져야 빠지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처럼 조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 여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봉으로는 깼죠. 깼기 때문에 조금 주봉상으로 이 자리 딱 터치한 자리네요. 16,000원 정도를 깨면은 그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으로는 여기 주봉을 보시면서 5주선을 깨면은 좀 매도하고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와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위에 11선을 터치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하고 시가에서 밀려서 시작되면은 바로 따라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덴트. 비덴트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처럼 움직일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4천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죠. 더 이상의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4천만원에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6천만원 가야 이게 좀 힘을 받을 것 같고, 벌써 4,800만원 찍었을 때가 뭐 이 고점이기 때문에 싼 고점 찍었죠. 거래량도 장대 음봉이면서 거래량 터졌고,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쌍봉 눌렸고 지금 이평선 두 개를 모아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월봉은 눌러있기 때문에 뭐 볼 게 없죠. 근데 1파, 2파, 3파, 4파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어보면 딱 눌리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가서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주 해가지고 밑에 61선, 그 전에 61선 지지하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61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견디실 분은 61선까지 견디시고, 만약에 61선을 깨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가로 점프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땡큐하고 조금 매도를 하고 반절 매도하고 나머지는 판단 하에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헬텍. 대성헬텍은 애플 자율주행차 애플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테마를 가지고 2연상을 쳤습니다. 12월 22일하고 23일 2연상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면서 점프해서 슈팅이 나왔죠.
이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하면은 이 차트들이 아마 좀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1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차트도 11선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11선을 깨면은 좀 매도하시고 11선 지키면은 적자임에도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아직 테마로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 테마주가 좀 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적자라는 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 반절 정도 가지고 11선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 미생물. 대성 미생물. 대성 미생물은 뭐 말 그대로 미생물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기업이죠.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지금 어제 22%까지 올랐다가 오늘 11.89%까지 눌린 모습입니다. 아직은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전고점 이 자리 매물대를 엇비슷하게 지금 뚫지를 못하고 눌렸어요. 눌렸는데 이게 좀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려면은 다음 뉴스가 좀 하나 가벼운 뉴스만 하나 떠도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주봉도 잘 조정을 하고 지금 거래량도 크게 터뜨렸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월봉으로는 장기 하향을 하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지금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잘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깬다고 하면은 17,000원짜리는 무조건 지켜주겠죠.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반절 매도하시고 그 추가적인 고점을 돌파할 때 수익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이상 관련해서 뉴스를 냈었고, 이것도 역시 이날 1월 4일날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눌리고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었고, 이것도 역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바이오 종목들은 다 적자 기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던가 한미약품 이렇게 너무 무거운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거우면서도 흑자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조금 수익권이시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않을까. 그래서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다가 눌렸는데 오늘 11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11선 올라타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5일선 터치 부분 한 68,000원짜리 그쯤까지 해서 지금 이 자리를 쭉 그어보면 딱 나오죠. 5일선하고 맞닿는 자리 68,000원짜리 쯤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리면은 밑에 2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21선에서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을 주고 우상향을 해야겠죠. 여기 장대 양봉 나오기 전 그 거래량 깨지 않으면서. 그래서 한번 내일 시가에 시작하면 5일선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MS. LMS는 자율주행 부품 그 라이더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한국자동차협력체 그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 그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은 1280억 정도. 근데 흑자 기업이죠. 그래서 흑자 기업이고 이평선을 잘 조정해서 슈팅이 나왔다가 밀린 모습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양호하죠. 지금 5주선을 쭉 타고 올라가고 있고 5주선 안 깨고 오늘 다시 올리는 모습이고, 월봉상으로는 28,800원까지 나왔다가 쭉 밀리면서 조정을 하고 장기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도 되겠죠. 라이더라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좀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한 14,000원에서 13,500원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 나온 자리 얼마야? 13,250원이네요. 13,250원까지만 안 빠지면 조금 가져가셔도,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도 시가총액이 좀 무겁죠. 7,759억 그 정도 되고, 우선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쭉 조정을 하다가 급등 나왔는데, 제가 흑자 기업이면은 5일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 다음 밀리면은 11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뭐 쭉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뭐 신규 상장 종목이라 나온 게 없죠. 다시 일봉으로 가면 너무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아직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좀 이 자리를 깨면 안 되죠. 이 자리, 거래량이 실려 있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이 금액대가 한 47,500원 47,500원 자리를 깨면 안 되겠네요.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그 눌림목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그분 거의 비슷한 차트인 것 같은데, 눌림목 매매 기법으로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끝나버리면 이것도 죽어버린다. 신규 상장할 때 바이오 섹터군 하면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시가총액이 187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보시면 장기적으로 쭉 계속 이평선들이 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한 모습입니다. 월봉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좀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는 걸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대박을 노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확률 중에 5대5 이런 확률은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8대2가 나와야 수익이 나고 7대3이면은 그때부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을 높이는 그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는 1233억이네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이런 쪽이고, 흑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좀 작죠. 매출이 작지만 그래도 우선 흑자기 때문에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풍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4,848원을 찍고 이렇게 쭉 우상향해서 15,750원까지 찍었습니다. 월봉에서는 전고점, 17년도 전고점, 이게 고점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19년도에도 여긴 돌파했죠. 그래서 거의 돌파를 했고, 월봉상으로는 5월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그 11선을 조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11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지만 조정이 와도 한 21선에서 조정을 하고 다시 조정이 끝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홀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래 걸리죠. W자 그리고 급반등, 그 다음에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해서만 조금 홀딩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선 신규 매수는 조금 시간 여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메트릭스. 지메트릭스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3,802억, 근데 적자죠.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때부터 올랐어요. 이때부터 올랐고, 제가 이때부터 여기 15,000원짜리부터 관심을 갖고 한번 봤었는데 결국엔 슈팅이 나왔어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길래 그 이후로 안 봤었는데, 여기에서 35,500원까지 갔었네요. 35,500원까지 가고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가 중구난방으로 여러가지 이제 계약 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뭐 3상이건 4상이건 진짜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어, 뭐 없죠. 결국에는 벌써 다 전 세계가 다 이제 확보 거의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뉴스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한번 지지를 해줄 건데 이 자리가 너무 멀어요. 15,000원 자리에요. 그래서 내일 조금 슈팅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하락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리뷰 이렇게 했던 종목들은 적자 연속 적자 3년 4년 적자들은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꼬꾸라지면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바이오 테마를 타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타고 올라갔는데 적자 기업들은 한번 자빠지면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량한 흑자 기업들은 자빠지면은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흑자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곧 있으면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사전에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